손주 준호가 태어난 이후로 저는 늘 앞자리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했고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롱잔치 소식을 저는 며느리가 아닌 시장 떡집 아주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부담 주는 사람이 될까 봐요. 토요일 결국 혼자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앞줄엔 며느리와 친정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저에게는 맨 뒤 접이식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반만 나왔습니다. 할머니 자리는 원래 여기였나?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진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손주 준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앞줄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네 집과 제 집은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매일 아침 그 길을 오가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찍 눈을 뜨는 편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속을 데우고 나면 그제야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반찬을 꺼내 보온 도시락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민수가 챙겨 먹으라고 했던 나물 몇 가지. 도시락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깐 머리를 매만지다가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도와주러 간다. 그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민수네 집 앞에 도착하면 저는 먼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고 민수와 며느리는 부산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얼굴에는 안도가 스쳤습니다. 작게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만 좀 닦아주세요. 제가 빨래는 돌려놓을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이미 제 손은 행주를 짚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은 9시였습니다. 그 전까지 준호를 깨워서 씻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야 했습니다. 시간은 빠듯했지만 저는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야, 일어나야지. 아이 방문을 열면 이불 속에서 작은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로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무게가 제 팔에 안기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공룡 티 입을래요. 밥상 앞에 앉아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로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를 보며 제 마음도 따라 웃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는 뒷모습을 배웅하고 나면 거실엔 저와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허리는 쑤셨지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이렇게 움직이겠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애들이 버티지. 그 말을 되뇌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면 가로등 불빛 사이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꽤 중요한 사람이야.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롱잔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며느리에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수네 집에 들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린이집에 있고 저는 집에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시장 채소 가게 앞에 서서 고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단단한 것을 골라 비닐봉지에 담고 있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번 주 토요일에 못 나오시겠네요. 고개를 돌리니 단골 떡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보다 5살쯤 어린 분인데 시장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손주 재롱잔치 있다면서요. 아까 민수 엄마가 떡 맞춰 달라던데요. 그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들고 있던 고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롱잔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 귀여운 거 보러 가시겠네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재롱잔치가 있구나. 머릿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토요일에 기분 좋게 받아칠 줄 알았는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며느리는 말을 안 했을까요? 왜 민수도 말을 안 했을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괜히 내가 먼저 말 꺼내는 것 같을까? 자리도 부족할 텐데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가면 불편한 건 아닐까? 혹시 말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뭐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롱잔치 얘기를 하려나. 그렇게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왜 그래? 아, 그냥요. 집에 계실 것 같아서요. 민수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래,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말하려다 만 건가 아니면 정말 우연인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방에 누워 있는데 문득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곧 무대 올라가요.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해요. 그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멋지겠네. 작은 손으로 제 손등을 치며 자랑하던 아이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무대를 어디서 보게 될지, 아니, 볼 수는 있는 건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재롱잔치 생각이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까?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옷장을 열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코트를 꺼냈습니다. 회색 코트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민수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코트를 입어보고 벗어보고 다시 입어보고 머플러를 둘렀다가 풀었다가 다시 둘렀습니다. 그래, 축하해주러 가는 건데 민폐는 아니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어린이집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입구는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 손을 잡고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구 앞에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와봤지. 저는 괜히 티 안 나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며느리가 다가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냥 온 거야. 며느리는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곧 시작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 앞쪽 의자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바로 앞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가운데에는 민수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쪽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준호 돌잔치 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하나? 민수 옆에 자리가 있나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자리가 2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어머님 자리는 뒤쪽에 따로 마련해 두셨대요. 며느리가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실 맨 뒤에 접이식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앉아 있고 누군가는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 나는 뒷자리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괜히 손에 든 가방 끈을 더 세게 쥐게 되더군요. 뒤쪽으로 걸어가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사람들 머리 사이로 무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불이 꺼지고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나왔습니다. 준호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줄에서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며느리도, 친정어머니도. 저는 뒤에서 목을 길게 빼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머리 사이로 겨우 보이는 준호의 뒷모습, 율동을 하는 작은 손, 노래를 부르는 입모양,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렇게 저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자리는 원래 여기였나? 재롱잔치가 끝나고 어린이집 마당은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눠준 과자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민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민수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만요. 저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자는 건가? 자, 다 같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선생님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준호, 그리고 친정어머니. 저는 어디에 서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옆에 서야 하나, 민수 옆에 서야 하나. 잠깐 망설이는 사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줄에는 준호와 민수,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그 뒤쪽으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옆으로 조금 비껴선 자리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나와요. 자, 웃으세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자꾸만 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덜 나올 것 같은 자리에 서 있구나. 사진을 찍고 나서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너희는 천천히 집에 가고. 어머니, 같이 가시죠. 아니야, 괜찮아. 할 일 있어. 사실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즈음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재롱잔치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준호 최고. 저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키웠습니다. 앞줄에는 환하게 웃는 준호가 보였습니다. 민수도, 며느리도, 친정어머니도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면 옆에서 반쯤만 보였습니다. 얼굴 절반이 잘려나간 것처럼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다시 확대했다가 사진이 다가 아니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들었던 말. 손주 재롱잔치 있다면서요. 어린이집 뒤편 접이식 의자. 어머님 자리는 뒤쪽에.
그리고 지금 이 사진, 밤만 나온 제 모습,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 잠시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민수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그래, 잘 봤다. 사진 보셨어요? 준호가 엄청 좋아했어요. 할머니 왔다고 막 자랑했대요. 입안에서 맴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엄마는 밤만 나오더라. 그래, 근데 엄마는 뒤에 앉았더라. 하지만 저는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너무 서운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봤어. 너희 수고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나는 오늘 무대 뒤쪽과 사진 구석에서 묵묵히 서 있던 사람으로만 남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롱잔치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수네 집에 가는 날에도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괜히 인사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응, 왔다.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서로 조금씩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저는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를 사고 생선을 사고 떡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재롱잔치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다녀왔지 뭐. 괜히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떡을 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자리 없을까봐 걱정 많이 했다던데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리 2개만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참 얘기했다던데요. 아주머니는 떡을 계속 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할머니가 아이를 다 봐주셨다. 할머니도 자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말없이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쪽에라도 의자 하나 더 놓아달라고 했대요. 그게 어머님 자리였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수 엄마가 진짜 효부예요. 부럽다 언니.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도 자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날 뒤쪽 접이식 의자에 앉았던 기억이 조금 다르게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 의자가 그냥 남는 의자가 아니었나?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이집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준호가 할머니 온다고 자꾸 말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떡집 아주머니 말을 듣고 나니 그 말 속에 다른 온도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어린이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쪽 의자, 접이식 의자. 그곳이 사실은 며느리가 만들어낸 자리였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내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호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케이크 뒤에 서서 아이를 번쩍 안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무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 결혼식 사진도 보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에서도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자리도 조금씩 바뀌어 온 건가. 그 생각을 하니 서운함과 이해가 뒤엉킨 묘한 감정이 천천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앨범을 덮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선생님에게 했다는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도 자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이제야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수네 집에 김치를 조금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김장을 하고 나서 남은 김치를 담아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갖다 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민수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다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데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어머님? 문 앞에 서 있던 며느리의 얼굴에 잠깐 놀람이 스쳤습니다. 김치 좀 가져왔어. 준호 좋아하잖아. 아,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어린이집 사진이 여러 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롱잔치 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사진 인화해 주셨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사진, 부모들이 박수치는 사진, 단체로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밥만 나온 그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밥만 나왔네요. 민수의 말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뭐. 나이 들면 밥만 나와도 돼.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살짝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날 자리 때문에 선생님이랑 좀 실랑이를 했어요. 실랑이?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네. 원래는 부모님 둘만 앉으라고 하셨거든요. 한 가족당 2자리만 준다고요. 며느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 번 쉬고 나서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할머님이 아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다고, 할머님 자리도 꼭 필요하다고요. 저는 말없이 거실 벽에 붙은 아이들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그린 그림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앞줄은 자리가 안 나서 뒤쪽이라도 의자를 하나 더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게 어머님 자리였어요.
머릿속에서 어린이집 교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맨 뒤에 놓여있던 그 접이식 의자. 그때는 남는 자리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이 누군가가 말을 보태서 만들어낸 자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안 오시면 어쩌나 사실 좀 걱정했어요. 왜? 준호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할머니도 내 춤 봐야 되는데 할머니 올 거지,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대화들, 내가 듣지 못한 마음들, 그것들이 그 자리에 조용히 쌓여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은 할머니가 아이를 다 봐주셨다고, 할머니 없으면 저희가 일도 못한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뒤쪽에 계신 거 보면서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밤만 나온 제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씻기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재롱잔치 내내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앞에서 엄마가 사진 찍으시는데 뒤쪽에 계신 어머님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앞으로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 뒤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요즘 허리 수술하고 나셔서 앉아 계시는 게 편하다고 하셔서요. 그 자리 양보해 달라고 하기도 좀 그랬고요. 어머님은 늘 씩씩하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튼튼해 보여서 손해를 본다니까. 며느리도 잠깐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그날 뒤에서 서 계신 어머님 떠올리면 자꾸 마음이 쓰여요. 제가 먼저 재롱잔치 얘기를 꺼냈어야 했는데 괜히 부담드릴까봐 망설였어요. 그게 오히려 더 서운하게 만든 것 같아요. 나도 그랬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가도 되니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 괜히 억지 부리는 사람 될까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님이 불편해하실까봐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둘 사이에 놓여있던 얇은 유리 한 장 같은 기류가 조금씩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랑 이렇게 마음 얘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뭔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서로.
맞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놀던 준호가 다가와 제 무릎에 그림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무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앞줄에 세 사람이, 뒤쪽에 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재롱잔치요. 여기 보세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여기 외할머니, 그리고 여기 할머니. 뒤쪽에 그려진 사람 옆에 할머니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자리는 앞에만 있다고 했는데 나는 할머니도 꼭 그려 넣었어요. 왜? 할머니도 내 춤 봐야 하니까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자리는 여기예요.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무대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곳엔 동그랗게 웃고 있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리라는 게 꼭 의자나 줄 서는 순서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그려 넣는 자리도 분명히 있다는 걸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제가 꼭 먼저 말씀드릴게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네, 어머님.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준호가 그림을 다시 들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크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민수네 집에 갔고 여전히 준호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조금 더 분명히 말하게 되었달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 수업이 있대요. 그래. 어머님, 가능하시면 같이 가실래요? 이번에는 자리 3개까지 괜찮대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가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갈게. 근데 내가 불편해 보이면 말해라. 너희 사정도 있을 테니까. 어머님, 불편하실 리가요. 어서 같이 가요. 며느리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구나.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조금은 말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괜찮은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앞자리에 앉을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앞자리든 뒷자리든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네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같이 앉을 거예요? 그럼 같이 앉지. 좋아요. 준호가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자리가 넉넉했습니다. 앞줄에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양옆에 민수와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아, 오늘은 가운데구나.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제 쪽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앞줄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뒤편 접이식 의자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내 자리는 앞줄이 아니어도 괜찮다. 준호가 그려준 그림 속처럼 아이 마음이 닿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녁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온전히 나와 있었습니다. 민수 옆에서, 며느리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진이네. 그렇게 생각하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 재롱잔치 날 저는 잠깐 제 자리를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니 사실은 그날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새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앞자리든 뒷자리든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제 마음이 머물러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자리는 늘 그곳에 있었다는 걸요. 손주 재롱잔치 날 저는 잠깐 제 자리를 잃은 줄 알았습니다. 뒤쪽 접이식 의자에 앉아 사진 속 반만 나온 제 모습을 보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니 그 자리는 며느리가 선생님께 부탁해 만들어낸 할머니만의 자리였습니다. 준호가 그려준 그림 속에도 저는 무대 옆에 환하게 웃고 서 있었습니다. 자리라는 게 꼭 앞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진짜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말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행사 때는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자리는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